로스앤젤레스 도심의 화려함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키드 로우는 가난과 노숙,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생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 같은 위기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까요? 저와 탐험, 이 감히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스키드 로우, 사회를 비추는 거울. 스키드 로우는 일부러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며 많은 이들이 가능한 한 외면하려는 장소입니다. 화려한 잡지나 도시 관광 광고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가난을 넘어 이곳은 사회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들을 걸으며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텐트나 임시 쉼터만이 아닙니다.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패한 제도들을 봅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려 애쓰는 공동체를 봅니다. 그리고 이름과 꿈, 이야기를 가진 개인들이 삶이 그들을 외면했음에도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스키드 로우의 이야기는 단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이었든 방치였든 수십 년간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노숙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 경제, 선택에 의해 형성된 현실이며 이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는 어떤 통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드러냅니다. 스키드 로우, 시간이 멈춘 거리.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고급 부티크와 고층 빌딩에서 몇 분만 떨어진 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고통 속에서 멈춰버린 곳, 바로 스키드 로우입니다. 이곳은 50개시 블록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종종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쇠퇴가 아닙니다. 여기엔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쉽게 드러납니다. 방수포로 덮인 인도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해고, 건강 문제, 가정의 붕괴. 어떤 이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을 잃어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저는 이곳을 분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들으러 왔습니다. 이해하려고 왔습니다. 이 거리들을 오래 걸을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간극은 미납된 한 번의 납부, 한 번의 진단, 한순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안정과 생존, 주목과 외면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것. 난인도시, 부와 결핍이 나란히 존재하는 곳. 로스앤젤레스는 극명한 대비의 도시이며 그 차이는 스키드 로우 주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세련된 루프탑 라운지, 발렛 주차,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텐트, 쇼핑 카트, 그리고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부와 고통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지리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스키드 로우에는 약 3,800명이 살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정식 쉼터조차 없이 지냅니다. 일부는 텐트에서, 다른 이들은 고가도로 아래에서, 또 많은 이들은 그저 포장도로 한 귀퉁이와 얇은 담요 하나에 의지해 세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징후는 존재합니다. 2024년 노숙 인구가 14% 감소하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커 스트리트에는 타워 1이라는 새 영구 주거시설이 문을 열었고 이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진정한 집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정체된 임금,
인종적 격차, 수십 년간의 방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문제의 핵심입니다. 도시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거리 위 투쟁의 현실 사이의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의 안락함뿐만 아니라 양심 그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숫자를 넘어서 노숙의 인간적 현실. 매년 여러 기관들이 노숙 인구를 집계합니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표를 만들고 수치를 갱신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숫자는 울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모든 통계 뒤에는 이야기를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드 로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리마다 존재합니다. 당신은 아동보호 시스템을 벗어난 후 갈 곳을 잃은 젊은이, 외상과 실업에 동시에 시달리는 참전 군인,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후 자녀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는 한부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노숙의 원인은 복잡하며 거의 결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로 인해 저축이 사라지기도 하고 집주인의 결정 하나로 가족이 차 안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중독은 수년간 치료받지 못한 채 결국엔 외부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는 살아 숨 쉽니다. 이동식 진료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샤워시설, 임시식료품 배급소, 이는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는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돌보고 돕고 치유하려는 의지, 우리에겐 단지 데이터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는 공감을 낳고 공감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100년, 스키드 로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스키드 로우는 처음부터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 이곳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과 일 사이에 쉬어가는 장소였고 저렴한 호텔이 줄지어 있었으며 일자리는 기차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등을 돌렸고 스키드 로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의도된 방향으로. 1970년대 도시 지도자들은 조용히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서비스는 집중되었지만 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은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탈산업화로 일자리는 사라졌고 생활비는 치솟았으며 정신건강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2024년이 되자 로스앤젤레스의 평균 월세는 $3,000를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히 닿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의회, 법정,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스키드 로우의 심장박동, 위기 속의 연민. 위기의 시선으로만 자주 비춰지는 이곳, 스키드 로우는 조용히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바로 연민이라는 심장박동입니다. 텐트가 줄지은 거리, 생존의 무게가 가득한 정적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샌드위치, 양말,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신앙단체들은 따뜻한 식사와 기도 모임을 엽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익숙한 얼굴을 찾아 안부를 묻고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매우 본질적인 것을 회복시킵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미소 하나, 악수 하나, 잘 지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생명의 끈이 됩니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이력서 작성, 기본 컴퓨터 활용,
면접 준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감을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순히 생존에 머물지 않습니다. 골목벽을 따라 그려진 벽화들은 대담하고 생생한 색채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표현할 무언가가 있다. 스키드 로우에서 창의성은 저항이며 공동체는 힘입니다.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움직임을 만듭니다.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는 움직임입니다. 생존이 삶을 감당하는 싸움이 될 때, 로스앤젤레스는 종종 꿈의 도시로 광고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꿈은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평범한 원룸 아파트 하나를 감당하려면 거의 3개의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퇴거, 이주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에서 사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숙 상태에 빠지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소파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생활비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화 고층 빌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저렴한 주택 개발은 관료주의, 지역 사회의 반대, 그리고 정치적 관심 부족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보호를 명분으로 한 도시 계획 법안들은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시 계획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자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가 모두를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공간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틈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사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위의 고통, 건강, 중독, 그리고 생존. 보도는 단순한 잠자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스키드 로우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일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휴식, 위생, 안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건강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가벼운 상처는 심각한 감염으로 악화되고 만성질환은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외상, 고립, 노출된 환경의 무게 아래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감정적 고통을 무디게 하고 추위 속에서 잠시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멈추지 않는 기억을 잠재우기 위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다시 거리로 내보내고 재활센터는 대기 명단이 길며 위기 대응 체계는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동식 클리닉들은 응급처치, 정신건강지원, 기초진료를 제공하며 그 간극을 메우려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단발적인 개입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안전과 고요함, 휴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쫓기고 판단받고 외면받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회복은 신뢰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인식, 문제 뒤에 숨겨진 힘.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광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선택들의 가시적 결과입니다. 통과된 법, 삭감된 예산, 폐지된 서비스, 수십 년간의 정책 결정들이 오늘의 스키드 로우를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정신건강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공공주택 건설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지원 대신 단속을 택했고 노숙을 위기가 아닌 불편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범죄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도에서 잠잤다는 이유로 체포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은 오히려 빈곤의 굴레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우징 퍼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안정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거가 제공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자발적으로 치료, 일자리,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자금 부족과 우선순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인식 또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가 노숙인을 게으르거나 위험하다고 보는 한 우리는 실질적인 행동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바꾸면 누군가의 인간성, 과거,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해결책은 가능성 그 이상으로 시급한 과제가 됩니다. 정책이 시스템을 만든다면 인식은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둘 모두를 갖추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해법, 변화는 가능하다는 증거. 스키드 로우는 절망의 공간일 뿐 아니라 조용히 변화가 뿌리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보세요. 이 혁신적인 개념은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람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들리죠? 실제로 그렇고 게다가 효과도 있습니다. 이 모델을 도입한 도시들은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구급률 하락, 회복률 상승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더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가족과 다시 연결되며 삶을 재건하게 됩니다. 통계 너머에는 수많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거리에서 살아오다 대학에 입학한 여성, 과거 중독자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이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 주거 지원을 받은 뒤 자녀와 다시 만난 아버지. 이런 순간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심장 박동입니다. 진보는 언제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수년 만에 진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진보이고 또 어떤 날은 다시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것을 우리는 과연 널리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입니다. 삶을 다시 쓰다.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진정한 회복으로. 누군가를 쉼터에 들이게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 다음,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일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회입니다. 교육, 직업훈련, 디지털 리터러시, 재정 상담. 사람들에게 도구가 주어질 때 그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LA 전역의 여러 단체들은 직업훈련, 고졸 자격시험, 대비반, 코딩 수업, 예술 워크숍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임시주택 거주자들을 고용주와 연결해 줌으로써 임시거주에서 장기 경력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라이프 코칭, 정신건강 지원, 멘토링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삶을 다시 세운다는 건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를 마칠 확률이 높아지고 한때 쉼터에 머물렀던 부모들은 이제 자녀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합니다. 세대를 넘는 변화는 바로 다시 시작할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상 제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을 내미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단지 쉼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가? 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엇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시각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아래에 의견을 남기거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